뭘 뭐 남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연히 자기가 젊은 나이에 먹고 산다고 나와가지고 옳은 직장 얻고 이래서 뭐 배 타다가 그래 했는데 간첩이 그게 뭐 해당이 되는 말입니까 그게. 경찰들이 와가지고 누구랑 이야기했습니까? 이러면서 아버지가 만난 사람들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좋은 이웃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던 김진용 씨는 이렇게 50년 동안이나 간첩 낙인이 찍혀 감시를 받으며 살다 죽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누명을 벗고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5년이나 걸려 결국 재심 개시 하루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무죄 내일 남비다. 무죄 곧 나니까 조금만 더 버티서 이래가지고 아버지 버티셨어요. 병원에서 염해가지고 입관할 때도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김 씨는 대체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1972년 고깃배를 타다가 북한에 납치된 김 씨. 고국에 돌아왔지만 국가는 김 씨를 비롯한 이들이 북한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요? SBS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북한의 강요로 김일성 찬양 행사에 동원됐다고. 북한군 신문을 받으며 살던 마을에 텔레비전이 몇 대 있다고 말한 걸 간첩질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 이마저도 불법 수사와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통해 얻어낸 정황도 짙습니다. 잠을 안 재우고 뭐 계속 뭐 노트식으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받았다가 구타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힘없고 무고한 국민의 삶이 철저히 파괴되는 동안 공무원과 엘리트들은 모두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대공 경찰은 우리 국민을 고문해 간첩을 만들고 경찰의 불법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도 전혀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북기한 어부 사건은 어떤 분단 시대에 분단이 낳은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수사기관은 이제 적법 절차 같은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을 통해서 수사를 했고, 검찰 역시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불법 수사에 대한 통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못했고. 조작 간첩을 기소한 담당 검사는 이후 승승장구까지 했죠.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호소해도, 허위 자백이었으니 살펴달라 호소해도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은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대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런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를 진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법원은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공판 조서나 판결문에도 이제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달라며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야 겨우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에게 이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엘리트들은 여전히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이런 기사 쓸 때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옛날 일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뭐냐? 다 지난 일 이제 어쩌라는 거냐? 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국가의 폭력은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방사능 피해처럼 대대로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인 피해입니다. 억울하게 살다 죽은 김진용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니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하루 만에 하루 지나니까 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그냥 안 되는 놈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지. 못 배우고 힘없는 평범한 이들은 대를 이어 안 될 놈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 잘못을 저지른 국가기관과 엘리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